삼성전자가 57년 동안 딱 한 번도 안 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산악용이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8차선 도로가 양방향으로 막혔어요. 근데 같은 주에 회사도 칼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한 자루가 아니라 세 자루 돌려. 그 칼이 뭔지, 왜 지금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 통장에는 어떤 청구서로 날아오는지 끝까지 같이 보시면 한 장면에 다 이어집니다. 4월 22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 8차선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깃발, 머리띠, 조끼, 양방향 차선이 전부 사람으로 덮였어요. 약 4만 명. 창사 이래 단일 노조 결제 불허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르신들 뉴스에서 한 번쯤 스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또 뭔가 한다더라. 그 헤드라인에 노조 조합원은 현재 7만 4천여 명,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고 6월에는 한남동 회장 자택 앞 집회까지 이미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대회가 열리기 딱 6일 전 4월 16일 회사는 이미 첫 번째 칼을 뽑아냈습니다. 헤드라인이 4만 명에 쏠려있던 그 시간에 무대 위 함성과 무대 뒤 조용히 던져낸 서류 한 장, 두 장면이 같은 한 주 안에 겹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칼은 가처분 신청입니다. 회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어요. 그 소장에 노조원 이름이 적혔습니다. 2031명, 2031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기, 가스, 공조, 소방, 폐수 라인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장 라인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라인이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빠지면 반도체 공장은 정상 가동 자체가 안 됩니다. 총 2,518명 중 80피, 7%, 10명 중 8명의 이름이 법원 서류에 박혔습니다.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파업에 나오지 못하게 법원이 미리 막아주세요. 판사가 받아주면 파업 당일 이 2,031명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비울 수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노조가 5월 21일 파업 버튼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손의 절반이 이미 법원 명령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깃발은 들 수 있어요. 함성도 가능하죠. 근데 공장은 안 멈춥니다. 노조가 들고 있던 가장 강력한 카드 한 장이 게임 시작 전에 이미 잘려있는 그림입니다. 왜 4월 22일 결의대회 직후 노조 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말이 흘러나왔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두 번째 칼은 더 무섭습니다. 첫 번째 칼은 노조라는 조직을 향했어요. 두 번째 칼은 노조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2024년 첫 파업 이후 핵심 노조원 개인에게 소송을 건 사례가 알려졌어요. 청구 금액은 수억 원 단위.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직장인 우편함에 수억 원짜리 청구서가 꽂혀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평생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못 갚는 금액. 노조 깃발 뒤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 석자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 카드를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분석가들은 2024년 첫 파업 직후부터라고 봅니다. 회사 법무팀이 약 2년 동안 조용히 시뮬레이션을 돌려왔다는 겁니다. 어느 파트에서 몇 명이 빠지면 라인이 멈추는지, 누가 핵심 인력인지,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막히는지 칼날 한 자루를 2년 동안 천천히 갈아온 셈입니다. 세 번째 칼은 결이 다릅니다. 이번엔 그룹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4월 2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다. 주주, 투자자,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노측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노노 간의 인권 역시 지켜줘야 할 기본권이다. 그룹 준법감시위가 노조 사안에 대해 이렇게 공개 발언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한 부서가 나선 게 아니라 그룹 전체 시스템이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온 신호입니다. 회장은 침묵하고 시스템이 칼을 들었다. 여기서 잠깐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끌어냈습니다. 매번 협상 테이블 안에서 풀어왔어요. 같은 재벌 총수, 정반대의 선택. 한쪽은 6년 동안 테이블에 앉았고 다른 한쪽은 57년 만에 칼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노조 안쪽 이야기입니다. 칼이 떨어진 그 순간 노조 안에서도 균열이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숫자 하나 먼저 보고 가야 해요. 이 노조
지난해 9월만 해도 조합원이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4월에 7만 4천 명까지 불어났어요. 7개월 만에 12배. 한 줌의 깃발군이 한 계절 만에 거대한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 불어난 겁니다. 문노조 경영이 폐지된 뒤 처음으로 전체 직원 과반을 넘었고 단체 교섭권도 손에 쥐었어요. 약자였던 노조가 갑자기 권력의 자리에 올라선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7만 4천 명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약 95%는 반도체, 즉 DS 부문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가전, 스마트폰, TV를 다 합친 DX 부문은 그 나머지입니다. 10원이 들어오면 9원 이상은 반도체 한 곳에서 나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과반 노조원의 약 80%가 그 DS 사람들입니다. 돈을 가장 잘 버는 진영이 노조 권력의 핵심이 된 그림이죠. 그러자 DX 쪽에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은 당연하다. 수년째 적자인 사업부까지 거액 성과금 요구는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왜 우리가 만든 돈이 반도체 쪽에만 돌아가야 하나. 같은 회사, 같은 노조 깃발 아래 두 진영이 갈렸습니다. 돈을 버는 쪽과 그 돈으로 같이 묶이는 쪽. 회사를 향해 들어올린 깃발 안쪽에서 사람들끼리 또 한 번 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무거운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혹시 블랙리스트 유출 사건 들어보셨어요? 노조와 가까운 직원 한 명이 사내 시스템 두 곳에서 직원 정보를 약 2만 건 조회했습니다. 단 1시간 안에요. 손으로 직접 클릭한 게 아닙니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를 돌린 겁니다. 1시간 동안 2만 번의 클릭 소리가 사내 보안 시스템 안에서 울렸습니다. 이름, 부서, 사내 아이디. 이 파일이 사내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4월 중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며칠 앞선 4월 10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이 단체 대화방에 뿌려졌습니다.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그대로 회사는 이 건도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약자였던 조직이 7만 4천 명 과반이라는 새 위치에 서는 순간 그 자리에 따라오는 도덕적 책임도 같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60대 남성 한 분이 혼자 피켓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피켓에 적힌 문구, 삼성전자 노조의 고함. 고함이란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말로 호소하고 간원 드린다. 제발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성과가 그대들만의 초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물심양면 전 국민의 성원과 양보,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주주도 아닙니다. 그저 삼성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사옥이 배경인 그 자리에서 어르신 손에 들린 종이 한 장, 4만 명의 깃발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가장 작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풍경이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칼세자루, 노조 안의 균열, 정보 유출 사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5개 채널로 빠르게 보여드릴게. 첫 번째, 물가입니다. HBM과 메모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노트북이랑 가전 가격이 약 20만 30만 원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장 가격표 한 칸이 조용히 위로 한 단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현재 약 420만 명이에요. 100주만 들고 있어도 주가 2,200원 변동에 22만 원이 흔들립니다. 작은 빨간 화살표 하나가 한 달 점심값을 조용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협력사와 지역 상권입니다. 1차 협력사만 1,061개사, 23차까지 수천 개사, 평택 캠퍼스 라인 하나에 약 3만 명이 매달려 있어요. 라인이 멈추면 평택 상권 전체가 같이 숨을 멈추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취업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고 있던 가정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다섯 번째, 5월 22일입니다. 바로 그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됩니다. 기초자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파업 이튿날에 변동성을 2배로 키운 가속 페달이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4월 22일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122만 4천 원을
4,000원을 찍었어요. 같은 반도체 산업인데 정반대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 패닝 매도 금지입니다. 5월 21일 결의대회 실제 참여율, 가처분 결과, 노사 협상 결과를 직접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한 줄에 흔들려서 100줄을 던지면 가장 큰 손해는 내 계좌가 봅니다. 둘, 레버리지 ETF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변동성 2배짜리 상품은 박스권에서도 복리 효과 때문에 원금이 조용히 잠식되는 구조입니다. 가속 페달은 직선 도로에서만 무기입니다. 굽은 길에서는 핸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셋, 자녀 취업은 다변화로 설계하세요. 대기업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중견기업, 공기업, 전문 자격증까지 같이 깔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한 회사에 걸어둔 기대 하나가 한 가정의 진로를 흔드는 시대이니까요. 57년 동안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던 칼이 갑자기 빛을 받았습니다. 그 칼날에 비친 건 회사도 노조도 아니었어요. 57년 만에 회사가 조용히 갈아둔 칼 세 자루, 그 칼 앞에 12배로 부풀어 오른 깃발과 군중, 그 군중 안에서 갈라진 두 진영, 그리고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5개 청구서. 이게 이번 사건의 사건의 전체 윤곽입니다. 약자였던 노조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선 그 자리, 60대 시민이 조용히 들어올린 종이 한 장, 그리고 침묵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는 회장의 뒷모습, 이 모두가 우리가 같이 만들어온 한 장면이었습니다. 누가 칼을 들었느냐보다 그 칼이 비춘 풍경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같이 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